오늘의 책 헤드라인,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 가운데 4개를 확보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잠재의식에 접근해 보다 큰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 분자, 전자 같은 것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린 무지개색 가시광선의 빛만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X선,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들도 볼 수 없죠.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주의 물질 구성 비율이 95%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고작 5%입니다. 양자역학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이론인데요. 그런데 양자역학, 그리고 돈과 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자는 원자의 구성 성분인데요. 지구 중력에 의한 현상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에는 전자가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라는 게 무척 신기합니다. 물리학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 파동성과 입자의 성질,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 드러난 사실인데요.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요. 관측된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입자성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파동성 세계. 입자는 보이는 존재, 그리고 파동은 변화 혹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의 세계니까 그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면 잠재의식인데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상태, 이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흔들자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관측할 수 없어서 인식할 수 없을 뿐이다. 만약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가능성의 문이 열릴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걸 왜 끄집어내야 하느냐?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95%는 잠재의식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인간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며 무의식이나 이미지, 사고, 감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니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이나 이미지, 사고, 감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신이 관측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물질화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곧 물질화,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처럼요. 이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법칙 하나, 끌어당김의 법칙. 의식의 주파수를 풍요의 에너지에 맞춰라.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의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자.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렇게 오늘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곧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요. 법칙 둘, 이미지의 법칙. 돈의 이미지를 바꿔라.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하면 정말 다 그렇게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멘탈 블록은 또 뭐야?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다. 돈은 더러워.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거야. 돈을 벌어도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멘탈 블록이 생기고
오히려 돈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말뚝에 메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점차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서 도망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겨도 예전에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라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도망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 라고 생각해도 안에서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찔린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돈은 사랑, 감사, 신뢰의 에너지가 형태가 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법칙 셋, 언어의 법칙. 나는 3년 안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 물론 생각만 한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겠죠. 어떤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이 시차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1. 의식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2.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뀐다. 3.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4.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5.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한다. 즉, 당신이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나를 위한 긍정의 말을 내보내면 잠재의식이 바뀝니다.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나눠준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 보시죠.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말도 에너지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능성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결국 나의 선택이 그 가능성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부터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고 결심해 보시죠.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보이지 않는 파동 상태의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 상태가 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고요. 법칙 넷, 행동의 법칙. 돈이 무엇인지 배워야 돈이 불어난다. 부자는 돈에게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태도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돈에게 관심을 갖는다. 돈에 대해 배운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 돈을 정중히 대한다. 돈에게 감사한다. 아,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질 않았네요. 돈에 관해서요. 행동만이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다. 머리로 생각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행동입니다. 우선 관심과 흥미를 갖고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이상적인 돈 사용 비율은 낭비 1, 소비 6, 투자 3. 이 조건을 바탕으로 누구나 부자가 되는 4가지 단계를 짚어볼까요? 1단계 돈을 모은다. 2단계 돈을 만든다. 3단계 돈을 불린다. 4단계 돈을 지킨다. 1단계 수입의 10%라도 매달 저축한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당연해 보이니까 패스. 2단계 새로운 수입원을 5개 갖는다. 아,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5개의 수입원을 확보하기란 어렵겠지만 하나씩이라도 수입원을 늘려간다면 설령 수입 하나가 끊겨도 다른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욕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을 때와 비유해서 수도꼭지는 수입, 욕조의 물은 자산, 욕조의 마개는 지출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마개를 뽑은 욕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5개 있다면 웬만한 지출에도 욕조는 가득 찰 수 있겠죠. 3단계 투자로 만든 돈을 불린다. 뭐 부동산, 주식 등등이 있겠죠. 4단계 돈의 파킨슨병에 걸리지 말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가가 강조하는 돈의 파킨슨 병은 수입이 커지면 쓰는 돈도 커진다는 뜻으로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써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보다 더 쓴다면 의미가 없겠죠. 오늘의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양자역학, 2편에서도 이어집니다.